언니 혼자 살면 안 돼. 그 나이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애들이랑 같이 살자고 해? 김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으셨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내가 애들이랑 살면 애들이 힘들겠다. 남편이 떠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자식이랑 살아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그 나이에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는 그 말들이 걱정보다 압박으로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다들 나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묻지 않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왜 외로움이 아닌지, 왜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생전 처음 맞이하는 진짜 삶의 시작인지. 텔레비전을 켜면 항상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명절에 혼자 밥 드시는 어르신, 좁은 방 안에 쓸쓸히 앉아 계신 할머니, 언론은 끊임없이 혼자 사는 노년을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실패한 노년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다는 것. 자기 결정권이 있을 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 좋아진다는 것.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혼자 살면 내 삶을 내가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뭘 먹을지, 몇 시에 일어날지, 텔레비전 채널을 뭘로 틀지,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올해 68이십니다. 40년 넘게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늘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2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용히 혼자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한테 드는 죄책감,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 부담감. 또 하나는 정말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 2가지를 어떻게 넘으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절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침은 늘 남편 식사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떠야 했습니다. 남편이 6시 전에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청국장은 냄새 난다고 못 끓였습니다. 생선조림은 비린내 난다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남편 입맛에 맞춰 밥상을 차리다 보니 어느 순간 할머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리셨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항상 남편이 먼저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도 괜히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소리로 혼자 보셨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오래 하면 눈치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전화를 빨리 끊게 됐습니다. 나중엔 아예 친구들한테 먼저 전화하는 습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외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가냐? 언제 오냐? 누구랑 가냐? 그 3마디가 싫어서 그냥 안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수십 년.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내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봤을까?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든 감정은 홀가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살겠다고 하면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며느리가 자기들이 싫어서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동네에서 자식이 어머니를 내팽개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며칠을 그 생각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함께 살면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혼자 살고 싶어. 아들은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혼자 사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불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내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는 건가? 그런데 뜬 눈으로 누워 있다가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진짜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혼자 산다는 게 남 보기에 창피한 건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모시는 게 효도라고 생각 안 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내가 지켜보는 게 효도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는 게 효도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근데 힘들면 꼭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으셨습니다.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감각.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떠질 때 일어나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의 식사도 챙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게 뭐지? 평생 남편이 냄새 난다고 못 끓이게 했던 청국장이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침 청국장을 끓이셨습니다.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창문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청국장 한 그릇을 드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제야 먹었지? 혼자 산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왔습니다.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하던 바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혼자 있다가 아프면 어떡하냐던 바로 그 상황.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둔 감기약을 찾으셨습니다. 물 한 컵 떠다 드셨습니다. 이불 덮고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셨습니다. 다 나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 나 혼자서도 아플 수 있구나. 물론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것도 할머니 혼자 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오셨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으셨냐고요? 아들한테 연락했다가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안 하셨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고 나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하루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음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나 혼자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감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오히려 북적이는 관계 속에서 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같은 밥상에 앉아 있지만 나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 외로움이 훨씬 더 아픕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화분 하나를 주고 직접 돌보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화분을 직접 돌본 분들이 훨씬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사셨습니다. 화분에 물 주는 그 작은 선택권 하나가 수명을 바꾼 겁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존엄감을 느낍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단단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빨리 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길고양이가 있으면
쪼그려 앉아서 한참 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고양이한테 왜 시간을 낭비하냐고 했거든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빨리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조용한 자리에 앉아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복지관 수업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보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가족과 한 집에 살 때는 오히려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아무도 할머니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사귄 친구가 셋이나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가끔은 버스 타고 나들이도 갑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저보다 더 바쁘시네요. 할머니는 그 말이 제일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외롭지 않겠냐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자식이랑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음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나도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비슷한 마음의 분들과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사시기 바랍니다.